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그죠? 예, 나디 교재, 바로 시즌 5번째의 제2권 됐습니까? 예, 페이지 36페이지 됐나요? 예,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고전 시가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또 보는데, 야, 재밌다. 왜요? 자, 또 평소 보는 또 다르게, 그죠? 예, 지문 배열이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의 어떤 일반적인 문학 이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나지문, 다지문이, 예. 그러면서 나지문 보니까는 퇴계의 도산 12고, 그 다음에 다지문 보니까는 윤희우의 일민가까지 그렇게 제시되어 있네. 그죠? 예. 자, 이거 우리 또 열심히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가는데, 가지문부터 일단 단락 잠깐 나눠볼게요. 그죠? 예. 자, 양계전란의 기점은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가서 16세기에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17세기 일민가 앞에다가 3 됐습니까? 그래서 좀 색을 달려주는데, 자,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도산 12곡은 됐습니까? 예, 퇴계 선생이 지은 작품인데, 전체 제12수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자, 도산 12곡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 강좌에 도산 12곡 검색하시게 되면은 전체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 나와 있습니다. 됐니? 예. 그거 여러분들 참조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알림 됐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도산 12곡 다시 한번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그 강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산 12곡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수의 작품이 있지만 제1수에서 6수까지를 우리가 전6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6곡이라는 말써. 그러니까 앞에 육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육수 지금 머릿속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7번째에서 12번째. 됐습니까? 신났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오늘 수업 시간에. 10시간 동안 수업했습니다. 목소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7수에서 12수까지를 우리는 후육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다시 후육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육곡과 후육곡으로 나눠지는데 왜 이게 구분이 중요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전육곡을 됐습니까? 바로 이 도산 12곡 발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한 발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설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전육곡은 됐나요? 언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언지가 뭔데? 언이라는 것은 말하다, 지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서는 무엇과 관련된 것도 존재한다? 자연과 관련된 것도 존재하고 그 외에 자신이 어떤 지향해야 될 바를 어떤다고요? 제시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지향해야 될, 됐나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 됐나요? 그 뜻이라고 할까요? 그죠? 예.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전육수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후육수는 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놨어요. 학이다라고 해놨습니다. 학이라는 건 배울 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후육수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느냐? 학문에 대한, 됐습니까? 예. 학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떤다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언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해됐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몇 번째 수냐라는 걸 통해 가지고 벌써 대략적으로 뭐를 알 수 있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럼 지금 보세요. 앞에 보시면 되면은 나지문입니다. 제1수, 3수, 그 다음에 10수 일어났죠. 1, 3, 6수, 10수 이렇게 있죠. 그러면 1, 3, 6까지 하고 또 끊고 됐습니까? 그 다음 10수. 그러면 10수는 내가 안 물어봐도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학문적 자세, 학문적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은 1, 3, 6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자연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자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도산 12곡 가운데에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예. 자, 보세요.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고인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네. 내 앞에 있는데 어찌 내가 가지 않으리요. 됐습니까? 이때 고인이 앞에 있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앞에 있다는 거야? 아니죠. 그 사람들의 말과 글을 써놓은 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런 작품이 바로 어디에 있어? 바로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산 12곡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17수에 됐어요. 17세기에 됐습니까? 17세기에. 자, 이제 윤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일민가라고 하는 작품을 지었는데, 됐습니까? 예. 자, 요 일민가는 됐나요? 예. 자, 창작 배경이 일단은 이래요. 흔히 말해서 내가 벼슬을 하고 있는데 누가 존재하겠니? 소면서 껄끄러운 상대방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내가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을 합니다. 됐니? 예. 그러나 다시 마음은 어디에 가는 거야? 다시 벼슬살이에 나가고 싶다라는 거죠. 됐니? 그런 놈들만 좀 사라지고 없으면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일민가라고 했는데 요 일자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예. 요거 혹시 읽을 줄 아십니까? 예. 요게 은일지사라는 말입니다. 은일지사. 됐나요? 지사. 됐습니까? 예. 됐니? 은자가 요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요게 숨을 은자. 됐습니까? 어디에 숨다. 그래서 은폐하다, 은닉하다. 됐습니까? 예. 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또 숨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숨고도 숨는 선비. 됐나요? 그리고 은일지사. 그러면은 요게 의미가 조금 달라. 됐니? 예. 여기에 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은자라는 말을 씁니다. 됐나요? 예, 됐나요? 그러면 은자와 다시 일자가 존재하는데 됐습니까? 예. 자, 이게 어떤 존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은자는 됐나요? 자연 속에서 숨어서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됐니? 예. 다시 한다면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임금의 명령에 보답하고자 다시 벼슬살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은자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여러분들 그 소부와 허유의 고사를 아시죠? 됐습니까? 예. 됐니? 기산영수에 사는 소부 허유. 바로 요 임금이 자신의 대를 이어가지고 임금의 주위에 누가 올랐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무개가 허유라고 하는 인물을 추천하죠. 됐니? 그래서 요 임금이 허유를 찾아가서 허유에게 야, 내 대신에 네가 천자의 지위에 올라가지고 백성들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겠노? 그죠? 라고 했더니 허유가 뭐라고 해요? 어우 씨발 나 오늘 더러운 말 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어떤다고요? 영수가에 가지고 귀를 딱 쉰단 말이야. 근데 그 밑에 쪽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던 소부가 뭐라고 얘기해? 야 허유! 됐습니까? 왜? 니 왜 귀신니? 내 오늘 더러운 말 들었어. 무슨 말? 내 보고 천자란다.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 소부가 뭐라고? 야, 소야, 이물 먹지 마. 됐나요? 먹지 말라고, 새끼야. 됐습니까? 예. 왜요? 그죠? 이거 더러운 물이다. 됐니? 예. 하고는 어떤다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어떤다고요? 기산에 숨어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가 않더라. 자, 요런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은자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일자는 뭐냐? 자, 이 사람들은 오로지 어떤다고요? 자연에서. 됐나요? 예, 자연에서 지내는, 됐나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읊은 작품들은 흔히 말해서 강호가라고 이야기하죠. 오로지 자연에 대한 노래를 따라하는 거죠. 근데 일자는, 됐습니까? 예. 자, 이 자연에 응거하긴 했어. 그런데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 세속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세속의 정치가 안정이 된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자. 됐나요? 또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또 부른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폈을 때에 자신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 자신의 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속선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됐니? 예.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에서 완전히 어떤다고요? 지내고자 하는 사람. 자연에서 지내더라도 다시 만다고요? 속세적인 됐습니까? 예. 즉 세속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됐나요? 예. 됐어요? 예. 그들을 일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자연에 대해서 읊은 노래를 강호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강호 가도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강호 가도의 작품이라고. 됐나?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작품에서는 뭐라 했어? 일민가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이 작품의 내용을 대충 알겠어. 자연에 지내는 즐거움도 드러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제시했겠어? 그렇죠. 세속. 다시 한다면 임금의 부름에 나가서 듣니? 예, 다시 벼슬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도 드러내고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됐습니까? 예, 그거를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예. 자, 그러면은 36페이지에 나 지문에, 그죠? 예, 지문의 내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제1수 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다시 이렇게 지낸들 어떠하고 또 저렇게 지낸들 어떠하겠느냐. 아무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은 또 비슷하죠. 그죠? 초야의 우생, 초야 우생 다시 내볼까? 약속합니다. 초야라고 하는 것은 저 한적한 시골 우리가 초야라고 이야기해. 우생이 우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우. 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 다시 하면 저 한적한 시골에 있는 어리석은 생 됐습니까? 누굴 이야기하는 거겠어?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 퇴계 선생이 자기 자신을 초야 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됐나요? 그럼 저는 뭐가 되겠어요? 초야에 뭐라고요? 흑도만도 못한 됐습니까? 때만도 못한 그런 주제가 되나? 예,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그냥 갑시다. 그래서 초야 우생이 됐니? 이렇다 한들 어떠하리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낸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자, 요 구절이죠. 천석 고황 다시 돌아까 여쳐놓고요. 고쳐서 무엇하리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천석이라는 말 이거 예전에 다 했었죠. 천석 뭐를 갖고 있었다 그랬어? 자연. 그래서 자연에 든 병으로서 고칠 수 없는 병, 우리 고질병이라는 말 쓰잖아요. 고황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자연에 든 병, 됐습니까? 예. 그걸 천석고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에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병, 맞습니까? 혹은 자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 병, 이거 내가 뭐하러 고치겠어? 고쳐서 무엇하겠느냐? 라는 것은 고치겠다, 고치지 않겠다. 고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어? 자연에서 지내겠어.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언지 됐습니까? 예, 뜻을 담아놨을 때 뭐라고요? 자연에서 삶에 대한 뜻 됐습니까? 그거 담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수 갑니다. 보세요. 순풍 됐습니까? 옛날에 뭐 흔히 말하는 그 미니 드라마라 그럴까요? 예, 순풍 산부인과라고 했는데 그때 순풍은 순풍 해가 쑥쑥 난다는 거고요. 이때 순은 그게 아니라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박하다 됐습니까? 맑다 됐습니까? 예, 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풍속 됐나요? 그러면 순풍 다시 한다면 풍속이 어떤다고요? 다시 하나 맑았다. 맑은 풍속이 이래 되겠죠. 그래서 순풍이 죽었다 하는데 다시 말해 아이고야 풍속 다 죽었어. 순한 풍속 다 죽었어. 됐습니까? 사람들 선한 마음 다 죽었어. 됐니? 예. 다시 순풍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 미쳤까요? 뭐라고요? 계란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됐습니까? 예, 거짓말이로더라. 됐니? 예. 다시 화자는 순풍이 죽었다는 걸 믿다 안 믿다? 안 믿는다. 다음 갑니다. 보세요. 예. 인성이 사람의 본성이 어질다라고 하니 그것이 오히려 단다고요? 진실로구나.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자,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자의 정의예요? 맹자의 이야기예요? 맹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 앞에 본문에 두 번 달라게 보게 되면 맹자의 견해를 끌고 왔다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됐나요? 유학적인 내용도. 그래서 다시요. 순한 풍속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요. 사람의 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그것은 옳은 말이로구나. 그러면서 천하의 허다한이라는 많은 됐습니까? 영재, 빼어난 존재들, 인재들 됐습니까? 그들을 속여서 내가 말하겠는가라는 것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화자는 현 시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한 풍속이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하고 있고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본성이 됐나요? 어진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라고 하는 거죠. 옳다라고 믿을 정도로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나? 예.
자, 그 다음에 제6수 갑니다. 예. 춘풍의 봄바람에 꽃이 가득하다. 어디에요? 산에 가득하고. 거기서 일단 톡 됐습니까?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추야의 가을밤에 달이 또 가득해. 누각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을밤에 달이 누각에 가득하도다. 됐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구절 대응 맞아요? 예. 됐습니까? 예. 거기에 다시요. 사계절의 가흠. 다시 아름다운 흥취를 됐니? 예. 사람과 어떤다고요? 똑같구나. 다시 하면 사람과 매 한 가지구나. 라는 거죠. 하물며 어약연비. 자, 요 구절입니다. 몇 줄까요? 어약연비 운영천강이야 어느 끝이 있으려 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해버리면은 물고기가 뛰고 제비가 날고 그 다음에 구름 그림자에다가 저 하늘빛이야 어느 끝이 있으려 뭔가 좀 이상하죠? 됐나요? 예. 요건 밑에 여러분들이 의역돼 있는 거 좋습니다. 맞다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자연의 이치, 하늘의 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사시의 아름다운 흥취가, 됐니? 예, 사람과 한 가지야. 그래서 그 자연의 법도가, 됐습니까? 예, 어느 끝이 있겠어? 변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자신의 뭘 드러냈다고요? 하나의 뜻. 다시 한다면은, 이 자연의 도라고 하는 건, 우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고요? 끝이 없는 거야.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됐니? 예. 오래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0수 됐습니까? 예. 자, 당시의 여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가다, 지나가다, 지내다, 흘러가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가던 길을, 됐나요? 그럼 당시에 가던 길 다시 깡 여쭤놓고요. 몇 해를 버려두다 다시라 세모 깡 여쭤놓고요. 그럼 이때 당시라고 하는 건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어렸을 적에. 됐습니까? 그럼 가던 길, 어떤 길이겠어? 학문 수양의 길. 됐나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던 그 길을. 자, 몇 해를 뭐 한다고 버려뒀어. 라는 건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됐습니까? 그리고는 어디 가서 싸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다시 한다면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던 길. 됐나요? 그것을 몇 년 동안 버려두고. 그렇죠. 어디를 돌아다녔는데? 어디 돌아다녔겠어요? 벼슬 했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벼슬을 했어 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야 돌아오니 만다 이제 벼슬 자리 그만두고 도산에 들어온 것이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이제서야 돌아오니 다시 이제야 돌아오니 연대 다시요. 세모깡 여쭤놓고요. 딴 곳 됐습니까? 딴 데다가 마음을 말리라. 자, 다시요. 마음을 말리라. 어떻게 해서 간다고?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라라리라 모두가 있어. 의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하자는 이제 옛날 열심히 공부하던 그 길 잠시 내가 놔두고 저 별살이를 하면서 딴 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벼슬 그만두고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한다고요? 딴 곳에다가 마음을 두지는 않겠더라.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거야? 당시에 가던 길을 다시 가겠더라. 뭐 하겠다는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담아놓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됐고요.